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김원숙입니다. 자, 오늘 또 비타민에 관한 쭉 하죠. 이 정도로 우리가 또 비타민에 관한 내용도 많고요. 또 시험도 정말 많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도 많이 부딪히는 문제라고 했죠. 자, 오늘 제가 화면에 별로 없죠, 그죠? 자, 뭐 책도 책이지만 책에 보면 정말 지겹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비틀면의 어떤 입지 관한 내용, 저때 우리가 토질의 문제하고 우리가 향에 관한 내용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타면은 우리가 또 뭐라고 했죠? 표면이죠? 표면을 위한 방법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경관, 그죠? 경관을 우리가 부속적으로 또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뭐 식재공을 했든 어떠한 구조물을 했든 그죠? 그랬는데 자, 일단은 비타민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전체적인 이렇게 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연결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맥락을 한번 생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아,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비틀면에 어떠한 물론 위치도 위치지만 비틀면에 우리가 식재든 전면 우리가 앞에 전면 식재를 했던 부분 식재를 했던 때로는 구조물 같은 경우도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또 뭐 망태기 공법도 있었고 털 공법도 있었죠, 그죠? 옛날에는 시멘트로 이렇게 만들어진 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여기에 또 잔디를 심고 평대를 심는 경우라든지, 자, 뭐 요즘은 뭐 이런 것은 비슷하게 뭐 세직공법이라는 타이틀을 쓰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자, 이런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틀면의 어떠한 걸 생각을 해보면요. 가장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일단은 경사도로 우리가 또 기준해 보면 분석에 나와 있습니다. 경사도가 30도 미만일 때는요, 뭘 심고요, 뭐 하고요, 어짜고 저짜고. 그죠? 그리고 45도 이상이면요, 뭘 하고요, 뭐, 그 다음에 떼심기를 할 때는 뭐 45도 이상이 어짜고 저짜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무공법, 그죠? 자, 그래서 경사도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하니까 입지 조건도 그렇지만 입지의 어떠한 고려 사항들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조건뿐만 아니라 고려 사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경사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어요? 내가 기본적으로 제가 토질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향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도 향입니다. 우리가 그 비탈면에 어떤 한 면만 조금만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굽이 돌아서 우리가 비탈면에 어떤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적용 기술사를 부르게 되죠. 그죠? 한 면 달랑 아파트 뒤에 한 면 단면을 하기 위해서 적용 기술사를 부르는 일은 없어요. 그리고 그 한 면을 하기 위해서 적용 기술사한테 설계 의뢰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보면 적용 기술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향의 조건도 굉장히 고려해야 될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사와 토질의 어떠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간단해요. 어찌 보면은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식재공을 할 것이냐, 구조물 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자, 식재공 중에서도요, 식재도 중에서도 앞에 이야기했죠. 전면 식재를 할 것이냐, 부분 식재를 할 것이냐, 라는 게 있었고요. 그 전면 식재 중에서 뭐 시드 스프레이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뭐 머트 공법을 할 것이냐, 평대를 할 것이냐 부분에 앞에는 우리가 뭐 줄 때였죠, 그죠? 하면 있었고, 구조물은 우리가 표면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죠. 사실은 표면을 안정화시키는 방법이고, 만약에 옹벽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는 아주 낮은 부분들, 아니면 자연석 쌓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쌓기 뭐 이런 거 했죠, 그죠? 자연석 쌓기 같은 경우는요, 주로 2m 안팎일 때 뒤에 토합이 작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용수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연석 쌓기를 하는 경우죠. 자, 그리고 향도 있지만 여기에 또 우수도 있네요, 그죠? 우수인데 우리가 용수가 있느냐 없느냐. 용수는 뭐냐면 산에서 내려와서 본면을
겉면 안에서 툭 튀나와 있는 거죠. 그죠? 실제로 아예 겉면으로 흐르면 괜찮은데 표면수는 상관이 없어요. 표면수는 상관이 없는데 어디에서 구멍이 툭 나와가지고 튀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옹벽을 칠 때 보면 여기부터 구멍이 다 뽀끔뽀끔 나와 있죠. 그죠? 다 여기서 여기는 옹벽이 사면이 있는데 여기서 물이 다 떨어져서 이래 나오는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만 나오면 좋은데 사면에서 물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경사, 토질, 그 다음에 용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하고 향. 자, 근데 용수가 있느냐 없느냐는요 실제로 우리가 도면 봐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봐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근데 건길 때는 그 용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쭉 다녀서 보면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미 용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는 이게 다 볼 수가 있는데 용수가 그 전에 우리가 사면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왔을 때는 가서 보면 용수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가서 보셔야 되죠. 실제로. 그랬는데 용수가 그냥 도면상으로 아니면 어떤 토질 어떤 상황으로 봐갖고는 정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곳에 뭐 우리가 매트 분무를 하면 되겠네요. 어떤 조건에 맞아서 매트 분무를 하면 되겠네요. 해갖고 매트 분무를 했다 이러면 다 내려앉는 거죠. 실제. 그래서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 또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근데 건기일 때 표면이 안 나타나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또 판단을 하느냐면 다니다 보면요. 쭉 가서 쭉 그 사면을 쭉 돌아서 보면요. 아니면 사진으로 봐도 아니면 사진을 쭉 촬영해서 보내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보면은 어느 한 부분에 물이 살짝 비치는 곳이라든지 이렇게 흙이 그 전에 이미 그죠? 해마다 비가 오니까 그곳에 쑥 좀 파이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을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근데 용수가 생각을 안 하면 그게 눈이 안 보인다는 거죠. 용수의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보내도 눈에 보일 텐데 용수 문제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려사항은요. 필히 우리가 그러니까 경사, 토질, 용수, 향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해야 우리가 식재를 가능하죠. 그죠? 식재라는 것이 우리가 수목을 심는다? 토지를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향 생각을 하죠. 왜 음수, 양수로 나누나요? 그리고 왜 토질에 양토를 하나요? 자, 이것이 다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기본적으로 토질과 향 그리고 경사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면은 특히 비탈면은 특히 용수 문제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이제부터 이제 조금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자, 목적별 공법 선정하면서 전면 부분 객토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 공을 잠깐 보면요. 원지반 밀폐라고 나옵니다. 자, 원지반 밀폐라고 해서요.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 몰타르 뿜칠공 요즘은 하진 않아요. 전면에 여러분 가다 보면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전면에 허옇게 회색 칠된 거 있죠. 그죠? 자, 그거 모로타르 뿜칠공이에요. 거기에 그냥 모로타르 뿜칠만 한 게 아니죠. 전부 다 앙카가 다 박혀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 안에 다 용수가 다 처리 다 돼 있겠죠. 물기를 다 잡았습니다. 안 그러면 그거 용수 안 잡히면요 다 터져 나오죠. 그게 이제 우리가 원지반 밀폐공이고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블록 돌 붙인 공 여기다가 돌 드드닥 붙이는 거 한번 보셨어요? 자, 이제 이런 것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밑에 용수뿐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침식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뭐라고 그러죠? 뭐 표면에 낙석이라든지 이런 것에 그리고 경사도가 좀 많이 있고 낙석의 문제가 많이 있는 곳에 이런 것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적용이 잘 안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합 저항을 위해서 콘크리트 블록 옛날에 많이 했더랬어요. 근데 지금은 콘크리트 블록도 잘 안 하죠. 근데 어떤 곳에 가보면 콘크리트 블록을 했어요. 우리가 말 그대로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죠.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블록을 전부 다 박아놓는 스타일이죠. 안쪽에는 떼심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요, 주로 토합의 저항을 시키기 위해서 안에 눌려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때를 심어서 이제 나름대로 어떤 시각적인 것을 또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는 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가 가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이게 산의 어떤 경사도라든지 토질 때문에 사실은 해주는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공, 편책공 뭐 이런 건데, 우리가 네트 같은 경우는 네트로 말 그대로 망을 이렇게 두는 거죠, 그죠? 망을 이렇게, 이게 공백이 너무 높나? 이래 돼 있으면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돌이 많이 낙석이 많이 굴러 떨어질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많이 생기죠. 풍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돌 자체도 덩어리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 위에서부터 앙카를 박아서 네트를 치는 경우가 있죠. 강원도 스키장에 가다 보니까 위쪽으로 쭉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네트가 다 쳐져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네트가 치면서 여기다가 또 망을 또 치죠. 그죠? 철망을 쫙 쳐 놓습니다. 떨어지는 걸, 밑으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죠. 자,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네트공입니다. 자, 주로 이제 구조물공. 자, 우리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적용해서 좀 하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요, 암 종류별 하면서 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토목 기준으로 하는데, 자, 토목은요, 전리가 있느냐 없느냐, 전리가 어느 방향으로 갔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앙카, 뭐 쏠 기법 하면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용수도 있지만 전리의 방향에 따라서 앙카를 얼마만큼 몇 메다마다 어떤 깊이로 박느냐, 이런 것이 다 정해져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악습 방지공 쭉쭉 있고요. 예방공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비타민 녹화 공법 여기 선정 나와 있죠.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에 지금 나오는 것이 앞에 뭔가요? 토사의 기울기 경사죠. 그죠? 사면의 비탈면의 경사입니다. 45도 미만, 45도 이상 일대 정말서 사실은 45도도 너무 높아요. 굉장히 경사가 위에서 보면 완전 섰어요. 45도 같은 경우는 왜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섰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45도 이러면 1대1의 개념이라서 별로 경사가 완만할 것 같네 하는데, 실제로 볼 때는요 굉장히 경사가 높아요. 그래서 사면의 어떤 길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 옆에 어떤 길이냐에 따라 다른데, 실제 한 30도 정도가 돼야, 30도 이하가 돼야지 조금 우리가 지금 보는 어떤 형태가 돼, 우리가 저 정도 어떤 사면이다 하는 것은요 한 30도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45도 미만일 때, 그 다음에 비옥도 정도, 토양 경도에 따라 다른데, 자, 이거는 너무 구분한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경사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거의 돌이요, 덩어리.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종자 뿜어 붙이기 그럴 수밖에 없죠. 시드 스프레이하고 말아요. 거기다가 망까지 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망 정도 치고 시드 스프레이를 해서 우리가 텀탕마다 그냥 잔디가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냥 좀 돌이 서로가 물리도록만 할 정도죠. 그죠? 완전히 확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철망을 같이 앞에 여기에 철망 철책을 하죠. 그죠? 망 철책을 앞에 당연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도 하고요. 자, 식생 기반제 이건 조금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안반에 철망 붙임하는 것은요, 안반에 이렇게 철망을 붙이고 매트하는 공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리가 있고 없고, 그리고 경암이냐 연암이냐 아니면 풍암이냐 따라서
분무 두께가 달라지죠. 그죠? 분무 두께가 달라지는데, 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는요, 영수가 있고 없느냐를 굉장히 따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트 칠 때가, 그러니까 매트 분무공법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런 것 같은 경우는요, 종자 관계도요, 향에 따라서 어떤 종자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앞에 안반에 어떠한 형태, 아까처럼 전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경함이냐 연함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정말 매트의 두께도 달라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앙카 받고 하는 거의 다 비슷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두께 앞에 말 그대로 여기에 우리는 표면에 낙석에 잔잔한 돌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어떠한 식재하는 공법이죠. 그죠? 표면을 처리하는 기법입니다. 조경은. 그래서 이제 아예 그래서 우리가 수치 안정화 수치가 아니고 우리가 조경 같은 경우는 낙석 수치 모형이 제시된 곳에 한해서 이렇게 조경을 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비탈 입지 녹화 공법 선정에 토사일 때 경사도 관계, 그 다음에 안반일 때 경함이냐 연함이냐 전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식생 기반제가 정해진다라는 것 정도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녹화 원칙 앞에 지금 보면 설계 과정별 쭉쭉쭉 적어놨는데, 그래 봤자 우리가 지금 토양과 경사도, 토질, 향, 용수하고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는 현장의 어떤 여건이 더 들어가 있어요. 도로냐, 시가지냐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더 또 구분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와 시가지는 또 주의해야 될 또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것의 차이점 밖에 없지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상황은 경사, 토질, 향, 용수 관계 거기에 따라서 식재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구조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표면 분무를 할 때 우리가 종자 선정을 할 때도 매트 분무를 할 때는 안반의 어떤 종류, 경사도, 그 다음에 앞에 종류와 전리의 관계, 용수 문제를 조금 더 특이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자, 끝까지가 앞에 비타민 녹화의 어떠한 조건, 현장 조건 고려 사항들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녹화 원칙과 설계 과정별도 고려 사항들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